HD타워 42층 대회의실. U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20명의 이사진이 자리에 앉았다. 오늘 이사회는 HD 디지털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박 실장, 보고해 주시죠. 지난 일주일간 HD 디지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강민하 전무가 주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총 예산 300억 원 중 120억 원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둘째, 외주 용역 계약. 강 전무는 크리에이티브 존이라는 마케팅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실제 작업 결과물은 시장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성과 보고서 조작.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실제 매출은 200억 원이었으나 보고서에는 280억 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나가 지난 2년간 저지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이상입니다. 동우가 미나를 바라봤다. 강 전무 해명하시겠습니까?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저는 회사를 위해서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성과를 부풀렸습니까? 동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하 전무. 당신은 지난 2년간 HD 디지털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150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나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동우는 그녀 앞에 섰다. 당신이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 프로젝트가 승인받았던 이유, 예산이 나왔던 이유. 모든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설마 당신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동우는 눈을 떴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의 시계를 확인하고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강민하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미나는 어젯밤에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고 했다. 동우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다. 32평 아파트. 강남도 아니고 서초도 아닌 목동의 오래된 단지였다. 결혼 초기에 전세로 들어왔다가 3년 전 대출을 받아 매입한 집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정도 연봉이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지라고 말했지만 동우는 늘 웃으며 여기가 편해서요라고 답했다. 부엌으로 들어간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우유, 시금치, 토마토. 간단한 아침 식사 재료들이 보였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프라이팬을 달구고 계란을 풀기 시작했다. 토스트가 구워지는 동안 그는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강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너머로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빌딩들 중 하나가 HD타워였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1위. 자동차, 전자, 건설, 금융까지 아우르는 거대 기업 집단. 바로 그곳의 꼭대기층, 회장실 책상이 한동우의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아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다. 7시가 되자 침실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다. 미나가 일어날 시간이었다. 동우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구두를 닦고 자신의 가방을 챙긴다.
낡은 검은색 서류 가방. 10년은 좋게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가방이었다. 일어났어? 침실 문이 열리며 미나가 나왔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아직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세련된 인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이었다. 35세.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나이에 이만큼 올라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아침 차려놨어. 천천히 먹고 출근해. 고마워. 나 오늘 아침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미나는 식탁을 힐끗 보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를 테이크아웃 컵에 담더니 그대로 현관으로 나왔다. 먼저 갈게. 응, 조심히 가. 동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가 혼자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분으로 준비한 식사를 혼자서. 오전 9시 여의도 HD타워 1층 로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출근길 인파를 이루고 있었다. 동우는 그들 사이에 섞여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 사원증을 찍는 순간 삐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다. HD그룹 본사 경영전략실 대리 한동우. 그의 공식 직급이었다. 경영전략실. 회장 직속 부서로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핵심 조직이었다. 하지만 동우의 자리는 그곳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였다. 그는 늘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을 기록하는 역할만 했다. 한 대리, 어제 요청한 자료 정리됐어? 팀장이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 빠르네. 역시 한 대리는 일 처리가 깔끔해. 근데 승진은 언제 할 거야? 이제 입사 몇 년 차야? 8년 차입니다. 8년이면 과장은 달았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팀장은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동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HD그룹 전체의 사업 현황, 계열사별 실적, 주요 투자 건들이 실시간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일반 대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그의 승인 하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같은 시각 HD그룹 계열사 HD디지털 본사 15층. 강민아는 임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HD디지털 전무이사 신사업 개발본부장 강민아. 35세 여성 임원. 그것도 전무급.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였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유리천장을 깬 여성 리더라고 불렀고 경제지에서는 HD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라고 평가했다. 미나 전무님, 이번 분기 실적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에 앉은 상무가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프로젝트가 더 중요합니다. 미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야망이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윤재혁 오늘 저녁 시간 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강민아 7시에 청담 그 레스토랑. HD타워 42층. 일반 직원들은 올라올 수 없는 곳. 회장 전용층이었다. 박서현은 회장실 앞 비서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32세, 입사 8년 차. 그녀는 한동우가 유일하게 정체를 밝힌 사람이었다.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회장실 문을 열었다.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우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전까지 경영전략실 대리 한동우였던 그는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서현 씨,
오늘 HD 디지털 이사회 있죠? 네, 오후 4시입니다. 강미나 전무가 발표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 안건입니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될 겁니다. 박서현은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동우는 늘 그렇듯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회장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건가요? 동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서현 씨. 동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아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박서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강민아가 맡았던 모든 프로젝트, 승진, 평가, 심지어 예산 배정까지도 한동우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그는 그림자처럼 아내의 뒤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청담동 레스토랑 오후 7시. 강민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잔잔한 재즈 음악. 이곳은 예약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레스토랑이었다. 미나. 남자가 들어왔다. 윤재혁. 37세, 경쟁사 계열 자회사 대표이사였다. 키 180cm가 넘는 훤칠한 체구에 잘 다듬어진 외모와 여유로운 미소가 매력적인 남자였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와인을 주문하고 식사를 하며 웃었다. 미나의 표정은 집에서 볼 수 없었던 밝음으로 가득했다. 요즘 프로젝트는 잘 돼가? 재혁이 물었다. 응, 거의 다 끝났어. 다음 주면 이사회 통과할 것 같아. 역시 미나답네. 난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나이에 전무까지 오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넌 항상 날 믿어줘. 당연하지. 넌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재혁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미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미나 생각해봤어? 뭘? 우리 얘기.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응. 생각해봤어. 그래서? 조만간 말할게. 남편한테. 재혁의 눈빛이 빛났다.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우린 이미 너무 달라졌어. 그 사람은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야. 나랑은 맞지 않아.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넌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야. 오후 11시. 동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HD그룹, 올해 영업이익 30% 증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HD디지털 신사업 진출로 주가 급등 강미나 전무 주목. 화면에 미나의 얼굴이 크게 비쳤다. 기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이었다. 동우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미나였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저녁은? 먹었어. 회의하면서. 그래. 씻고 자. 동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나는 침실로 들어가려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동우야. 응?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동우의 심장이 한 박자 뛰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유지했다. 무슨 얘기?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래. 푹 쉬어. 미나는 침실 문을 닫았다.
동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 HD 디지털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강미나 전무의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고 오전 10시 공식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미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아니, 정확히는 스카프였다. 진한 네이비 컬러의 정장에 화이트 블라우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붉은색 스카프. 그녀는 오늘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의상을 준비했었다. 전무님 10분 후 회견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알았어요.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녀 인생의 정점이었다. 35세 최연소 여성 전무이사. 이제 임원진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위치였다. 연봉은 억대를 훌쩍 넘었고 스톡 옵션까지 합하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예정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회견장 앞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미나는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HD 디지털 전무이사 강미나입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전무님,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성별이나 나이로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HD 디지털을 글로벌 토보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자회견은 30분간 이어졌다. 모든 질문에 그녀는 완벽하게 답변했다. 그날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그녀의 사진이 걸렸다. HD그룹 최연소 여성 임원 탄생 강미나 전무 능력으로 인정받겠다. 유리천장 깬 여성 리더 재계 주목. 강미나 전무 연봉 추정 2억 원대 스톡 옵션 포함 시 자산 급증 예상. 미나는 휴대폰으로 기사들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대학 동기, 선후배, 업계 지인들까지. 그 중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윤재혁 축하해, 미나. 오늘 저녁 축하해 줄게. 7시에 호텔 라운지에서 보자.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강미나 고마워. 7시에 봐. 같은 시각 HD타워 경영전략실. 한동우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한대리, 점심 같이 갈래? 동료가 물었다. 아,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먼저 가세요. 그래? 그럼 나중에 봐. 동료들이 모두 나가자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동우는 서랍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직접 만든 김밥과 과일이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미나가 처음 HD 디지털로 발령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당시 과장이었고 신사업팀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팀 내에서 그녀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절다는 이유로 그녀는 늘 주변부로 밀려났다. 동우는 그때 처음으로 개입했다. 회장 권한으로 신사업팀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미나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승인했다. 인사팀에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미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상위 평가에 오르도록 시스템을 조정했다. 그 결과 미나는 2년 만에 차장으로 다시 1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작년에 상무, 올해 전무까지 올랐다. 모든 것이 동우의 설계도였다. 하지만 미나는 몰랐다.
자신이 오직 능력으로만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다. 동우는 김밥을 입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내가 원한 거였어.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 하지만 이제 그 주인공은 자신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오후 4시 동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현이었다. 회장님, 잠시 올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인가요? 급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42층으로 향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박서현이 태블릿을 건넸다. 이걸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한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어젯밤 청담동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강민아와 윤재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동우는 화면을 묵묵히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습니까? 박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하게 파악된 건 3개월 전부터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재혁. 경쟁사 계열 자회사 대표죠? 네. JK그룹 산하 JK벤처스 대표이사입니다. 나이는 37세,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MBA는 하버드입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동우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더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서현 씨. 이미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박서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내의 행동 패턴이 3개월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고 저와의 대화도 줄었죠.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동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지켜보는 것도 사랑 아닐까요? 하지만 서현 씨. 동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는 결정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제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무슨 준비 말씀이십니까? 동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규칙적이고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였다. 저녁 7시 신사동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 미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샴페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기다렸어? 윤재혁이 들어왔다. 그는 미나 옆에 앉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축하해, 미나. 오늘 기사 봤어. 정말 멋있더라. 고마워.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그런데 미나,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운데? 승진한 날인데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재혁아, 나 결정했어. 뭘? 이혼.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거야. 재혁의 눈빛이 빛났다.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우린 이미 너무 달라졌어. 언제 말할 건데? 오늘. 집에 가면 바로 말할 거야. 재혁은 미나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어. 넌 그 사람이랑은 맞지 않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착하고 성실하지만 야망이 없잖아.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맞아. 처음에는 그 평범함이 좋았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 나는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야. 미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견뎌왔는지. 그 사람은 그냥 수고했어라는 말만 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야, 재혁아. 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넌 내가 만난 여자 중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야.
능력도 외모도 모든 게 완벽해. 고마워. 그럼 이혼하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조금은 시간을 줘. 법적인 절차도 있고 정리할 것들도 많아. 당연하지. 천천히 해. 난 기다릴게.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다.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호텔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밤 10시 목동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다. 미나가 들어왔다. 다녀왔어.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한동우였다. 왜 불 안 켜고 앉아 있어? 미나가 물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동우는 조명 스위치를 켰다. 거실이 밝아졌다. 미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동우야, 나 할 말이 있어. 나도. 동우의 대답에 미나는 잠시 멈칫했다. 뭔데? 미나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미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동우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먼저 말할게. 동우가 입을 열었다. 미나, 오늘 승진 축하해. 정말 대단해.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는 알아. 고마워. 그런데 미나, 나는 궁금해.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동안 우리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미나는 동우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한 지 7년이야.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 너도 나도. 우린 서로를 믿었고 의지했고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우린 거의 대화도 안 해.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처럼 지내잖아. 미나는 시선을 피했다. 일이 바빠서 그래. 일만 바쁜 걸까? 동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미나, 솔직하게 말해줘. 너 다른 사람 생겼지?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윤재혁. JK벤처스 대표. 내가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 미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냐고? 미나, 나도 바보는 아니야. 내가 3개월 전부터 달라진 거 다 알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 있다고 나가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지고. 동우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청담동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그리고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미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동우야, 이건. 변명하지 마. 나는 사실을 알고 싶은 거야. 미나, 너 정말 그 사람 사랑해?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동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왜? 응? 왜 나를 떠나려고 해? 내가 뭘 잘못했어?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동우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나한테 잘해줬어. 그런데 우린 이제 맞지 않아. 나는 변했어. 나는 더 높은 곳을 보고 싶고 더 큰 꿈을 꾸고 싶어. 하지만 넌 여전히 제자리잖아. 넌 대리로 8년째 있고 승진에도 관심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재혁이랑 있으면 달라.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내 야망도 내 꿈도. 우린 같은 언어로 대화해. 같은 세계에 살아. 그래서 이혼하자. 동우야. 동우는 미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미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너는 정말로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미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동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하자. 내일 변호사 선임할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건 내 마음대로 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미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쉽게? 쉽게? 미나, 이게 쉬운 결정 같아 보여. 동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나는 지난 7년간 너를 사랑했어.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 내가 웃으면 나도 행복했고, 내가 힘들어하면 나도 아팠어. 하지만 이제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아니, 나를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어. 그는 침실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놓아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꿈꾸는 그 세계로. 침실 문이 닫혔다. 미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원하던 답을 얻었는데도 기쁘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동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 프러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모든 순간이 행복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다. 동우는 휴대폰을 꺼내 박서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동우, 서현 씨, 월요일 오전 임원회에 소집해 주세요. 공식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박서현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시작하시는 건가요? 동우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밤은 깊어갔다. 같은 집 다른 방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한 사람은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며. 월요일 아침 6시 한동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침실에서 나온 그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어젯밤 소파에서 잔 미나가 아직 자고 있었다. 이혼 이야기를 나눈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주말을 보냈다. 대화는 없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동우는 조용히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가방을 들었다. 고급 가죽 서류 가방. 10년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회장 취임식 날 받았던 그 가방이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소파에 누워있는 미나를 바라봤다. 안녕, 강미나.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오전 7시 30분 HD타워 지하 주차장. 검은색 제네시스 G92 전용 주차구역에 들어섰다. 번호판에는 서울 1가 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회장 전용 차량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박서현이 뒷문을 열었다. 동우가 차에서 내렸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동우가 물었다. 네, 회장님. 오전 9시 임원회의, 10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회의, 11시 기자 간담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HD 디지털 쪽은 강미나 전무에게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42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갔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10년 만에 제대로 들어서는 공간이었다. 넓은 책상, 가죽 소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동우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어떠십니까? 10년 만에 앉아보시는 느낌이. 박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낯설지 않네요.
아마도 여기가 원래 제 자리였으니까.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강 전무님과의 일은. 서현 씨. 동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늘부터 그녀는 강 전무가 아니라 그냥 강민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여기 두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회사 일에만 집중할 겁니다. 박서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 준비하겠습니다. 오전 9시 HD그룹 본사 대회의실. 20명의 임원진이 자리에 앉았다. 부사장, 전무, 상무급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아무도 오늘 회의 안건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회의래? 나도 몰라. 갑자기 긴급 소집이라고 연락 왔어. 회장님이 직접 주재하신다던데? 회장님? 그분 얼굴이나 본 사람 있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서현이 들어왔고 그 뒤를 한 남자가 따랐다.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 키 180cm의 단정한 체구. 날카로우면서도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한동우였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동우는 상석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HD그룹 회장 한동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회장님이라고? 저 사람이? 잠깐, 나 저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한 상무가 손을 들었다. 실례지만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은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는데.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신분증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는 주민등록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가장 가까운 임원이 확인했다. 한동우 1987년생 HD그룹 회장. 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우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다.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HD그룹의 경영 방침이 변경될 것이며 저는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저는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에 참여할 것이며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제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한 전무가 질문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경영하셨습니까? 동우는 냉정하게 답했다. 모든 것을 봤습니다. 모든 보고서, 모든 프로젝트, 모든 인사. 단지 여러분이 몰랐을 뿐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는 통폐합되고 성과가 없는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능력 없는 인원은 교체될 것입니다. 동우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특히 HD 디지털. 이 계열사는 앞으로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그 순간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HD 디지털은 현재 최고 실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아 전무의 리더십 아래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는데. 그렇습니다. 동우가 끊어 말했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다. 첫째, 과도한 마케팅 비용. 둘째, 불필요한 외주 용역 계약. 셋째, 일부 프로젝트의 성과 부풀리기.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물론 이것이 강 전무 개인의 책임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관리 감독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오늘 오후부터 감사팀이 HD 디지털에 투입됩니다. 모든 프로젝트, 모든 계약을 전수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회의실은 냉랭한 침묵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HD 디지털 본사. 강민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주말 내내 신경 쓰였던 이혼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두기로 했다. 어차피 동우는 순순히 동의했고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윤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민아 주말 잘 보냈어?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답장은 금방 왔다. 윤재혁 좋지. 12시에 평소 그곳에서 보자.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온답니다. 지금 당장. 미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감사팀?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직속 명령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무슨 회장님? HD그룹 회장은 얼굴도 안 보이는 분이잖아. 그게 오늘 아침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셨답니다. 임원 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신다고. 미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왜 우리 회사를 감사하는데? 전무님이 진행하신 프로젝트들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내 프로젝트를? 네. 마케팅 비용, 외주 계약, 성과 보고서까지 모든 걸 조사한답니다. 미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실 그녀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 일부는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수치를 조정한 적도 있었고 친분이 있는 외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적도 있었다. 물론 불법은 아니었지만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전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일단 모든 자료 재점검해. 문제될 만한 부분은 미리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왜 하필 지금? 왜 갑자기? 오후 1시 HD 디지털 본사 로비. 10명의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각 부서로 흩어져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재혁이었다. 여보세요? 미나 나야. 점심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잡혔어. 그래? 나도 사실 상황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어?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HD그룹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어. 내 프로젝트들을 조사한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재혁아? 미나, 혹시 문제될 만한 게 있어? 아니, 없어. 그냥 정기 감사일 거야. 그래. 그럼 조심해.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가 끊어졌다. 미나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다. 오후 3시 HD타워 회장실. 박서현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회장님, HD 디지털 1차 조사 결과입니다. 동우는 보고서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예상대로군요. 네. 강민아 전무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 최소 5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성과 부풀리기, 과도한 비용 지출, 불투명한 외주 계약.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직접적인 횡령이나 배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규 위반은 명확합니다. 징계 사유는 충분합니다. 동우는 보고서를 덮었다.
계속 조사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강 전무를 이사회에 소환하시겠습니까? 네. 그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죠. 박서연은 동우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회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서현 씨. 동우가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지난 10년간 제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 썼습니다. 제 시간, 제 권력, 제 인생. 모든 것을 그녀의 성공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녀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 모든 성공이 누구 덕분이었는지. 동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뿐입니다. 저녁 8시 목동 아파트. 미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하루 종일 감사팀의 질문에 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동우야? 대답이 없었다. 미나는 침실로 갔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동우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미나에게 짐은 다 정리했어. 당분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낼 거야. 변호사 연락처는 따로 문자로 보낼게.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자.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하길 바라. 마이너스 동우. 미나는 쪽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했다. 원하던 결과였는데 왜인지 슬펐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윤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재혁아, 나야. 미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동우가 집을 나갔어. 정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 밟는 거네? 응. 잘 됐네.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나? 왜 그래? 기쁜 일 아니야? 응. 기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미나는 텅 빈 집을 둘러봤다. 7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맞아.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다. 그날 밤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 한동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멀리 HD 디지털 건물이 보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현이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에 주요 언론사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주들과 미팅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 겁니까? 뭐가요? 집을 나오신 것 말입니다. 동우는 잠시 침묵했다. 서현 씨, 나는 괜찮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동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겠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밤은 깊어갔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금요일 아침 HD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한동우 회장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다. 일주일 전 임원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는 매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오늘이 처음이었다. 오전 10시 HD타워 1층 대강당.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카메라들이 단상을 향해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박서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HD그룹 한동우 회장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동우가 걸어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짙은 남색 넥타이. 그는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HD그룹 회장 한동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정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앞으로의 경영 방침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의도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었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저는 HD그룹의 모든 경영 활동에 직접 참여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누가 그룹을 경영해 왔습니까? 동우는 침착하게 답했다. 저입니다. 다만 뒤에서 조용히 운영해 왔을 뿐입니다.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제 승인을 거쳤고 모든 전략은 제가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진들은 회장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일부는 알았고 일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최근 HD디지털에 대한 전격 감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미나 전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동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다. HD디지털은 우리 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정기적인 감사는 당연한 절차이며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미나 전무는 회장님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자의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동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입니다. 강미나 전무는 제 배우자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혼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회사 경영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강 전무의 승진과 성공에 회장님이 영향을 미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동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강미나 전무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멈췄다. 모든 직원이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경영 철학입니다. 그것이 누구든 성과에 따라 평가받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읽어냈다. 간담회는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모든 질문에 동우는 완벽하게 답변했다. 같은 시각 HD디지털 본사. 강미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한동우는 낯설었다. 그녀가 알던 평범한 직장인 남편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남자였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고. 미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HD그룹 회장. 대한민국 1위 그룹의 최고 권력자. 그가 7년간 자신과 목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것이. 전무님. 비서가 들어왔다. 이사회 소집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를 부른다는 거야? 네. 감사 결과 보고 및 해명 절차라고 합니다. 미나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윤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재혁아,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무슨 일이야? 동우가 HD그룹 회장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방금 기자회견 봤어. 내 남편이 HD그룹 회장이었다고. 지난 10년간 정체를 숨기고 살았대. 그게 무슨 말이야?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대리인 줄만 알았는데. 미나, 진정해.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어떻게 침착해? 오늘 오후에 이사회 소집됐어. 나를 신문하겠다는 거야. 동우가 지시한 거라고. 재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재혁아? 뭐라도 말 좀 해봐. 미나,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잠깐, 재혁아. 전화가 끊어졌다. 미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오후 3시 HD타워 42층 대회의실. U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20명의 이사진이 자리에 앉았다. 상석에는 한동우가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강미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동우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동우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앉으십시오, 강 전무. 박서현이 지정석을 가리켰다. 피고석 같은 자리였다. 미나는 천천히 앉았다. 시선이 따가웠다. 20명의 이사진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우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사회는 HD 디지털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박 실장, 보고해 주시죠. 박서현이 일어나 스크린을 켰다. 지난 일주일간 HD 디지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다. 첫째, 강미나 전무가 주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총 예산 300억 원 중 120억 원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미나는 반박하려 했다. 그건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했던. 발언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서현이 차갑게 말했다. 둘째, 외주 용역 계약. 강 전무는 크리에이티브 존이라는 마케팅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 80억 원. 하지만 이 업체의 실제 작업 결과물은 시장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비교 자료가 나타났다. 셋째, 성과 보고서 조작.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실제 매출은 200억 원이었으나 보고서에는 280억 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80억 원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넷째, 인사 개입. 강 전무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부당하게 승진시켰습니다. 능력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보고는 계속 이어졌다. 미나가 지난 2년간 저지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10분 후 박서현이 보고를 마쳤다. 이상입니다. 동우가 미나를 바라봤다. 강 전무 해명하시겠습니까?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저는 회사를 위해서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성과를 부풀렸습니까? 동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그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무능한 사람을 승진시켰습니까?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미나 전무. 당신은 지난 2년간 HD 디지털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150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나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동우는 그녀 앞에 섰다. 당신이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 프로젝트가 승인받았던 이유, 예산이 나왔던 이유. 모든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설마 당신이?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당신의 모든 성공은 제가 뒤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프로젝트 승인, 예산 배정, 인사평가. 모든 것을 제 권한으로 조정했습니다. 미나의 눈이 커졌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동우는 박서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다. 2020년 3월 신사업팀 예산 증액 결제. 회장 직인. 2021년 7월 강민아 과장 승진 추천. 회장 지시. 2022년 1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최우선 승인. 회장 결재. 수십 개의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모든 문서에는 한동우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었다. 미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동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사랑했으니까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당신이 꿈을 이루길 원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동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당신이 저를 버렸으니까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당신이 제 사랑을 짓밟았으니까요. 미나는 숨이 막혔다. 동우는 다시 상석으로 돌아가 앉았다.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강민아 전무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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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손이 올라갔다. 20명 전원이 찬성했다. 동우는 망치를 들어 책상을 쳤다. 가결되었습니다. 강민아 전무는 오늘부로 직위 해제됩니다. 징계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할 것입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야? 나를 무너뜨리는 게? 동우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다. 아닙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제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미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당신 날 사랑했다면서. 거짓말이었어? 동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랑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미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박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신 겁니까? 동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녁 7시 강민아는 혼자 거리를 걸었다. 회사에서 쫓겨난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 가기도 싫었다. 동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은 이제 지옥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윤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강민아 재혁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만나줄 수 있어?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미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윤재혁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아 전무님이십니까? 저는 크리에이티브존 대표 김철수입니다. 미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자신이 계약했던 마케팅 업체였다. 무슨 일이세요? 저 죄송하지만 제가 할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저희 업체랑 전무님의 계약은 처음부터 HD그룹 회장님이 지시하신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전무님과 계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용도 회장님이 별도로 지원해 주셨고요. 실제 작업은 저희가 했지만 모든 건 회장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한동우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녀의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미나는 무릎을 안고 울었다.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서 한때 최고의 여성 임원이었던 강미나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았다. 한 달이 지났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휩쓸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강미나는 목동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한 달은 지옥 같았다. HD 디지털에서 해고된 후 그녀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그녀를 문제인물로 낙인 찍었다. HD그룹 회장의 전처이자 비리로 해고된 임원. 누구도 그녀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 더 큰 충격은 윤재혁이었다. 이사회가 열린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미나가 그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 비서는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은 강미나 씨를 만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제야 미나는 깨달았다. 윤재혁은 성공한 여성 임원 강미나를 사랑했지 몰락한 강미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강미나 씨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가정법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우 회장 측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강미나 씨 명의로 넘기겠다고 하고요. 미나는 쓰게 웃었다. 그분 닥네요. 끝까지 관대하시네. 그럼 조정 당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봤다. 이 아파트도 사실은 동우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당시 미나는 대출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대출이 승인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동우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그랬다. 그녀의 성공, 그녀의 부, 그녀의 명예. 전부 한동우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정말로 무능했던 걸까? 같은 시각 HD타워 회장실. 한동우는 서류에 결제 사인을 하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HD그룹 전체를 재정비했다. 비효율적인 부서를 통폐합하고 무능한 임원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룹 전체의 주가가 15% 상승했고 언론은 한동우 효과라고 불렀다. 업계에서는 그를 침묵의 천재 경영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우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박서현이 커피를 가져왔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뭘요? 강미나 전무님을 아니 강미나 씨를 이렇게 만드신 것 말입니다. 동우는 잠시 침묵했다. 서현 씨, 나는 그녀를 파괴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취업도 못하고 업계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건 그녀가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나는 단지 그녀가 저지른 잘못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박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동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녀가 행복하다면 내가 뒤에 숨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평범하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죠. 동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준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것을. 그녀는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권력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그녀를 이렇게까지 만드실 필요는. 서현 씨. 동우가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복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준 것을 돌려받은 것뿐입니다. 그녀가 누렸던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박서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동우의 눈빛 속에 아직도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가정법원. 조정실은 작고 답답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한동우와 그의 변호사가, 다른 쪽에는 강민아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았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셨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우가 답했다. 네. 미나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한동우 씨는 목동 소재 아파트를 강민아 씨에게 양도하며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강민아 씨도 한동우 씨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럼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앞으로 밀려왔다. 동우는 주저없이 사인했다. 미나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다. 강민아 씨? 조정위원이 재촉했다.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사인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조서는 일주일 내로 발송됩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들도 짐을 챙겼다. 이제 조정실에는 동우와 미나만 남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동우야.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남남입니다. 동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발 들어줘. 마지막이야. 동우는 침묵했다. 미나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요? 모든 것이. 당신을 무시한 것, 당신을 버린 것, 다른 남자를 선택한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회장이라는 것도,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줬다는 것도. 나는 정말로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동우는 쓰게 웃었다. 용서? 강민아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뭘?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당신이 나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자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디딤돌이었을 뿐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처음에는 정말로 사랑했다고. 처음에는. 그렇죠. 하지만 성공하면서 당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죠. 나는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우는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리고 윤재혁.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를 사랑한 겁니다. 성공한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건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몰락하자마자 떠났다는 것을.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우는 가방을 들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동우야, 아니, 한 회장님. 미나가 그를 불렀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뭡니까? 당신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야? 동우는 잠시 멈춰섰다. 아닙니다. 그럼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당신의 성공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문이 닫혔다. 미나는 혼자 남아 울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한동우는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말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의 옆에 박서현이 앉았다. 회장님, 오늘은 쉬시는 날 아닙니까?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냥 얘기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동우는 한강을 바라봤다. 서현 씨, 나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강민아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박서현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복수는 원래 그런 것 아닐까요?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녀를 무너뜨리는 순간 나는 희열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만 들었습니다. 그럼 후회하십니까? 동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십니까? 동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강민아 씨, 요즘 작은 카페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동우는 박서연을 바라봤다. 어디서? 목동입니다. 회장님이 사셨던 아파트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뭐가요? 겸손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요. 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고통을 통해 성장하죠. 강민아 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현 씨,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회장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장님. 박서현이 떠나고 동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오랫동안 한강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후 목동 골목. 봄날 카페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동우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강민아가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예전의 오만한 미소가 아니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동우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멈췄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문을 열었다. 따르릉. 종소리가 울렸다. 미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동우를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동우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미나는 손을 떨며 커피를 만들었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물을 섞었다. 커피가 완성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우에게 건넸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동우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요. 고마워요. 아니,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동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이 카페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일자리를 주셨거든요. 그렇군요. 당신은 아니,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냅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요. 다시 침묵.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오신 거예요? 동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당신이 날 위해 해준 모든 것, 당신의 사랑, 전부 짓밟아서.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동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는 알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미나는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아직도 날 미워하세요? 동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도 날 사랑하세요?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잘 지내세요, 강민아 씨.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회장님. 미나가 불렀다. 동우는 멈춰섰다. 언젠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동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언젠가는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혔다. 미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HD타워 회장실. 한동우는 의자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미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까? 계속 증오 속에서 살아갈까? 아니면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까? 동우는 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도시를 덮어갔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1년 후. 한동우는 HD그룹을 대한민국 1위에서 아시아 5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었다. 강민아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 우연히 마주쳤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증오는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봄날, 동우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회장님. 미나는 웃으며 커피를 만들었다. 요즘 잘 지내시죠? 네, 당신도요.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특별히 오신 것 같은데. 동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8년 전 오늘. 미나는 손이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침묵. 회장님. 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동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나는 슬프게 웃었다. 하지만 동우가 말을 이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미나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동우는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회장님. 또 오세요. 동우는 카페를 나섰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갔다. 미래를 향해.